자, 사례 문제를 통해서 우리 기말제공품 재고액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말제공품 재고액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T자 계정을 두 개를 그려주세요. T자 계정을 하나는 제공품 계정을 금액으로 나타내주고요. 금액. 또 하나는 제공품 계정을 수량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으로 이렇게 그려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제공품 계정 차변에 뭐 들어가죠? 기초 제공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가 들어갑니다. 가공비, 대변에는 제품 제조원가, 대변에는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면 돼요. 기말 제공품. 여기는 얘는 기초 제공품을 뜻하는 겁니다. 기초 제공품. 여기는 기초 제공품 수량이에요. 기초 수량이 들어가고요. 수량으로 나타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재료비와 가공비를 이렇게 수량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착수 수량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착수 수량. 다른 말로 투입 수량이라는 말도 씁니다. 다른 말로 투입 수량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완성 수량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당연히 완성 수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말 수량. 암기사항입니다. 네. 두 가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초 제공품이 직접 재료비가 만원, 가공비가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개 더해주시면은 기초 제공품은 얼마가 되느냐면 11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량은 100개의 완성도가 50%라고 나와 있고요. 100개의 완성도가 50%라고 나와 있어요. 단기 제조 비용이 직접 재료비가 20만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가 20만원. 얘가 20만원이 되는 거고요. 직접 재료비가 20만원. 가공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38만원 나와 있죠. 가공비는 38만원 나와 있어요. 기말 제공품이 10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이 100개. 완성도는 40%가 나와 있고요. 완성도는 40%. 기초는 몇 퍼센트 했었냐면 50% 했었습니다. 완성된 수량이 200개라고 나와 있죠. 200개. 자, 그러면 착수 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착수 수량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차변과 대변 합계 수량이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변이 300개가 나왔으니까 차변도 300개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0개가 부족하네요. 네, 착수 수량 200개가 되는 겁니다. 착수 수량은 200개.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품 계정을 금액과 수량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차변과 대변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핵심은 기말제공품을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걸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선인선술법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평균법이 있다. 얘가 계산이 돼야지만 제품 제조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핵심은 기말제공품을 평가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요 40%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완성도라는 말을 쓰는데 완성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100개 중에 40%가 완성이 됐다. 100개 중에 40%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곱해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완성도로 곱해준 것을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말을 써요. 완성품 환산량. 그럼 100개 중에 몇 개? 40개는 완성된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00개 중에 40%만큼은 100개 아직 미완성된 게 토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300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300개를 만들고 있는데 완성된 게 200개. 얘는 100% 완성이 된 거잖아요. 얘는 100% 완성이 된 거예요. 얘는 100%는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자, 얘는 미완성됐는데 40%가 완성이 됐으니까 40개만큼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40개만큼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100% 완성된 게 200개고요.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게 40개
그러면 토탈 240개가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기말 수량이 이거 보지 마시고요. 기말 수량이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기말 수량이 4개입니다. 기말 수량이 4개인데 뭐 만약에 완성도가 50%다. 완성도가 50%다. 그러면은 반씩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반씩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반씩만. 이렇게 반씩만 만들었어요. 요거 완성이 된 거, 빗금친 부분은 완성이 된 거죠. 이 완성도의 의미는 뭐냐면 기말수량 아직 이게 다 이렇게 해야지 완성이 되는데 완성도가 50%는 얘기는 반씩만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 반, 이거 반 합치면은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요 부분 합치면 여기서도 요 부분 합치면 네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이렇게 하면 몇 개 나옵니까? 2개는 완성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4개 곱하기 50% 하면 2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2개는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 의미예요. 완성포 한산량의 의미는. 실제로는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미완성된 게 4개가 있어요. 4개.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 빗금이 쳐져야지 100% 완성이 돼서 4개가 되는데 완성도가 50%라고 그랬으니까 반밖에 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거 반 만드는 거, 요거 반 만드는 거 합치면 하나가 되겠죠. 이것도 반 합치면 하나가 되겠죠. 그럼 2개 완성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죠. 간주하겠다. 네, 이것을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T자 계정을 그려놓고요. 제공품 계정 금액과 수량을 집어넣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하나의 제공품 계정을 2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하나는 재료비 계정. 원가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져 있잖아요. 원가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져 있으니까는 하나의 제공품 계정을 재료비와 가공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옮겨줘 볼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기초 제공품이 11만 원 있죠. 저 11만 원은 재료비 만 원, 가공비가 10만 원에 합쳐진 거니까는 여기 기초 재료비가 만 원, 기초 가공비가 10만 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를 11만 원이 기초 제공품 11만 원이 여기는 기초 재료비 만 원, 여기는 기초 가공비 10만 원 이렇게 갔을 뿐이에요. 2개 더해서 얘가 11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비가 20만 원 있는데 쟤는 나눠줄 게 아니죠. 그냥 재료비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재료비가 20만 원. 얘는 투입원가죠. 요번에 투입된 겁니다. 요거 두 개는 이번에 투입된 투입원가입니다. 단기 투입 원가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단기 투입 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투입 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재료비로 가는 게 아니라 가공비로 갑니다. 이렇게 가공비로 금액은 얼마? 38만 원이 가죠. 그러면 차변에 있는 거 다 옮겨 적어줬어요. 11만 원 옮겨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 재료비로 갔고 가공비 38만 원은 가공비로 갔습니다. 자, 이제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대변은 구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수량으로 가요. 완성 수량이 몇 개 들어가시면 되냐면 200개가 들어가요. 여기도 완성 수량이 100% 완성이 됐으니까 완성 수량이 200개가 들어갑니다. 완성 수량 200개가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요거 기말 수량인데 가공비는 무조건 기말이 가공의 뜻이 뭐예요? 현재 가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얘네는 무조건 환산량으로 들어가요. 완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 환산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말 환산량이
100개에 40%면 4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공의 뜻이 현재 만들고 있는 거니까는 무조건 환산량으로 들어가서 기말 환산량이 40개가 들어가요. 근데 재료비는 조건이 붙어요. 재료비는 어떤 조건이 붙느냐면 재료를 여기 봐요. 재료를 공정 초기에 투입한다라고 하면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을 했어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수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빈대떡을 100쪽을 만들 거야. 그럼 밀가루가 뭐 예를 들어서 10포대가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그런 달인분들은 밀가루 10포대를 한꺼번에 반죽을 막 합니다. 그죠? 그러면 야 밀가루 빈대떡 100쪽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몇 봉지 들어갔어? 그러면 10봉지 들어갔다. 이렇게 수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반죽을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해야 되겠죠. 밀가루를. 그렇죠? 그래서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너 지금 밀가루 몇 봉지 들어갔어? 지금 3봉지 들어갔는데요. 아직 더 들어가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때는 환산량으로 계산을 해줘요. 환산량. 얘네는 무조건 환산량인 게 뭐냐면 얘네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돼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됩니다. 가공비가 뭐하고 뭐 더해준 게 가공비라고 그랬죠?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더해준 게 가공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그냥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더해준 게 가공비예요.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뭐 예를 들면 전기. 얘네는 24시간 계속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는 거니까는 얘네는 무조건 환산량인데 재료는 공정 시작하자마자 하는 재료가 있고 진행에 따라 투입하는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라고 나오면 수량,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라고 나오면 환산량. 이런 조건이 붙어요. 가공비는 무조건 이런 조건이 붙고요.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수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말 제공품 수량이 들어가시면 돼요. 수량이 100개죠. 그럼 얘는 100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100개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얘네는 결론 가공비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돼야 돼. 24시간 계속 투입되고 있으니까 환산량으로 계산한다. 기말 환산량. 근데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할 때도 있고 전반에 걸쳐 투입될 때도 있어요. 그건 조건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처럼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라고 나오면 수량. 만약에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라고 나오면 얘도 환산량으로 들어가면 돼요. 40개. 얘도 환산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40개. 네. 근데 여기서는 초기에 투입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수량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차변 다 집어넣었죠. 대변 집어넣습니다. 대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금액과 금액이니까 2개 더해줄 수가 있죠. 21만 원 나누기 2개 더해주시면 300개입니다. 300개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올까요? 3, 7은 22일 700원이 나오죠. 700원이 나옵니다. 700원을 지금 이 기말 제공품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말 제공품을 구하는 게 핵심이니까 이렇게 기말에다가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7만 원. 자, 얘는 2개는 하면 48만 원이 나오죠. 48만 원 나누기 2개 더해주시면은 240개가 되죠. 240개. 그럼 단가는 2는 4. 2,000원이 나옵니다. 그죠? 2,000원. 단가는 얼마가 나오냐면 2,000원이 계산이 돼서 2,000원 곱하기 40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8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개 뒤에서 15만 원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2개 뒤에서 15만 원. 기말 제공품이 15만 원. 그러면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겠죠. 여러분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 나옵니까? 얘 차변 몽땅 다 더해주시면 되잖아요. 차변 몽땅 다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58만 원에다가 11만 원 더해주시면 69만 원이잖아요. 69만 원. 그럼 대변도 똑같이 69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기말이 2개 더해서 15만 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제품 제조원가 계산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칠판에 설명한 게 무슨 법일까요? 평균법일까요? 선의선출법일까요? 자, 여러분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말 제공품을 계산을 하는데
기초가 들어가 있으면 평균법이라고 그랬어요. 기초 플러스 얘가 투입원가라고 그랬잖아요. 기초 플러스 투입원가에서 얘가 나왔죠. 얘 나누기 얘를 하면 얘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속에 기초가 있는 거죠. 곱해줬으니까 이 속에도 기초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칠판에 설명한 것은 무슨 법이 되는 거냐면 평균법이 되는 겁니다. 평균법은 기초 플러스 투입원가라고 그랬잖아요. 기초 플러스 투입원가. 그래서 기초 플러스 투입원가에서 얘가 나왔어요. 이 속에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도 기초가 있고 이 속에도 기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칠판에 지금 설명한 것이 평균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동그라미 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말을 써요. 완성품 환산량.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단가죠. 단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거 구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니? 그럼 2개 더해주면 300개. 얘는 2개 더해서 240개. 대부분 시험 문제는 요거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법 됐어요? 그래서 평균법은 기초 플러스 투입원가, 기초 플러스 투입원가로 계산하는 게 평균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을 할 줄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선입선출법은요. 얘만 달리하면 돼요. 얘만. 잘 보세요. 선입선출법에서는 단기 투입원가만 이용한다. 기억나십니까? 선입선출법은 단기 투입원가만 이용한다.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기초가 얘가 수량이면 얘도 수량으로 들어가요. 100개. 여기 기초가 얘가 환산량이면 얘도 환산량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50%라고 그랬으니까 50개가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5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에요. 끝난 겁니다. 얘가 환산량이면 얘도 환산량, 얘가 수량이면 얘도 수량.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수량과 금액이 더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투입원가만 내려옵니다. 투입원가만 내려와요. 2개 더해서 반대편에 있는 수량은 빼줘야 되겠죠. 같은 변은 플러스 다른 변은 마이너스예요. 다시 한번 같은 변은 플러스 다른 변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2개 더해서 빼주니까 200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단가는 얼마 나옵니까? 1,000원이 나오죠. 1,000원. 봐요. 투입원가만 들어갔잖아요. 투입원가만 이용한다. 단기 투입원가만 이용한다. 이게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곱해주시면은 10만 원이 나옵니다. 10만 원. 자, 여기도 마찬가지는 하면 투입원가만 내려오죠. 기초는 안 더해지잖아요. 그죠? 투입원가만 내려옵니다. 2개 더해서 빼주시면 돼요. 그럼 190개가 나오겠죠? 190개. 그러면 단가는 2,000원이 나오죠. 곱해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8만 원이 나옵니다. 8만 원. 이번에는 2개 더해서 15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가시면 되는 거죠? 18만 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제품 최종가가 나오겠죠? 평균법을 쓰느냐 선입선출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점을 보면은 기초가 금액으로 들어가면 평균법이 되는 거고요. 기초가 이렇게 수량으로 들어가면 무슨 법이 되느냐면 선입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선입선출법. 그래서 이론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면 이론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장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같으려면 어떻게,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같으려면 뭐가 없으면 되느냐면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되겠네요.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그죠?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값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할 때, 자, 시험 문제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평균법은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평균법은 차변이 금액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대변이 수량 들어갔고요. 대변이 수량 이렇게 들어갔고요. 선인선출법은 차변이 수량 금액 이렇게 들어갔고요. 차변이 수량 금액, 대변이 수량 들어갔죠. 대변이 수량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그죠? 요거만 계산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평균법은 수량. 요걸 뜻하는 거죠. 요걸 뜻하는 거. 평균법은 요거만. 근데 선인선출법은 기초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얘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합계는 항상 평균법이 크거나 같겠네요. 항상 맞잖아요. 여기가 100개고요. 만약에 얘가 50개라고 해봐요. 그럼 얘는 150개 나오죠. 그럼 얘가 100개고 얘가 50개고 얘가 20개예요. 얘는 130개가 나오죠. 그죠? 항상 평균법이 크거나 같은 이유는 얘가 없으면 같네요. 그쵸? 기초가 없으면 같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 만약에 얘를 100개, 얘를 50개, 얘도 100개, 얘도 50개 똑같이 했어요. 근데 얘는 기초가 20개면은 계산하면 130개 나오고 얘는 150개가 나오잖아요. 항상 평균법이 커요. 또는 아예 기초가 없으면 똑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같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는 평균법이 선인선출법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렇게 투입원가만, 여기 봐요. 투입원가만 이용했죠. 선인선출법은. 투입원가만 이용을 했는데 평균법은 기초금액에다가 투입된 원가를 더해줬단 말이죠. 이게 평균법이에요. 근데 선인선출법은 투입된 금액만 이용을 했어요. 투입된 금액만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 문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평균법은 기초금액, 투입금액, 기초 플러스 투입원가예요.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은 두 개만 더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인선출법은 투입원가만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 이론식 문제 많이 나와요. 선인선출법은 투입원가만 나오고 완성품 환산량은 두 개 더해서 빼주다 보니까 항상 평균법이 크거나 같겠죠. 네,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결과값은 같다. 가공비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니까 환산량으로 계산을 해주지만 재료비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정 초기에 투입되면 수량,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면 환산량으로 계산을 해줘라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의 기말제공품 사례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